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법인사무처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정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왜 자꾸 목차가 넘어갈까요? 저희가 이 사업, 지금 흔히 부르고 있는, 그냥 이렇게 쉽게 부르고 있는 게 다정밥상이라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중고권역 먹거리 취약계층 영양돌봄을 통해서 건강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게 저희 이제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 사업은 지금 이 5기관이 컨소시엄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협력기관으로 이 지금 3곳에서 대상자 발굴이나 아니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적극적인 지금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후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2019년에 마을 단위 통합돌봄 협동화 사업을 19년부터 3년 동안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 통합돌봄을 지역사회에 어떻게 지금 넓혀가고 확장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았고, 그래서 그때 저희가 구이동에 있는 열린밥상하고 그리고 중곡동에 있는 따뜻한 밥상에 거기서 어르신들이 직접 내방을 하셔서 식사를 하시고 현장에 간호사를 배치를 해서 영양과 건강, 보건의료나 이런 게 약간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런 식으로 소규모 통합돌봄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성과가 되게 좋았고, 그 당시에 참여하셨던 참여자분들도 얼마 전까지 저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 나서 약간 소강기가 있었죠. 그 기간에 즉 이 기관들이 계속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뭐가 구심점이 없어서 좀 어떤 이 통합돌봄은 계속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데 어떤 일을 좀 해보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때마침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정밥상이라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이거를 신청을 했고, 이 사업을 23년도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달 말까지 2차년도 사업이 끝나고 이제 5월 1일부터 3차년도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PPT는 빨리 만들어 드렸는데 3차년도 사업계획서 쓰느라고 좀 그래서 일단 충실하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차는 이 사업을 왜 어떻게 추진하게 되는 배경과 그다음에 사업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대상자를 이제 우리가 발굴을 해야 되죠. 대상자를 발굴하고 나서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걸 영양돌봄을 구심점으로 한 건강돌봄 체계 구축 사업이기 때문에 식단을 개발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게 이제 그 참여자분들이 체화하고 내면화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나 건강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게 지속 가능하게 저희가 그분들의 습관을 좀 바꿔주고 도와주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남는 거는 저희가 이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들과의 협업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결론은 그러면 이걸 다 하고 나서 우리가 어떤 성과가 남았고 그 다음에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이제 이런 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추진 배경은 제가 앞에 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계속 도우누리를 포함해서 지역의 뭐 늘푸른이나 더불어내거나 각 지역 돌봄, 통합돌봄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가 살펴보니까 결국은 드시는 게 너무나 부실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분들을 적극적 문제를 여러 가지 환경을 다 저희가 바꿀 수는 없지만 일단 식사하는 거라도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결해보자, 그런 게 좀 있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잘 드시고 건강해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잘 기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무튼 본인이 건강해야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또 찾아갈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도 좀 저희가 고민을 해보자. 그리고 일단 그 식료품 비용이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독거이신 고령 가구가 이 식재료비를 잘 먹으려면 또 경제적 빈곤이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식재료비는 거의 낮아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우리가 문제를 좀 해결해보자라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만성질환자들, 이를테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이런 분들은 이게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염분이 좀 낮거나 아니면 당도가 좀 낮거나 이렇게 좀 맞춤형 식사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빈곤이 있다 보니 편의점에서 그냥 인스턴트나 그렇게 그냥 먹기 편한 라면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 이 만성질환이 개선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걸 고려해서 개인별 간편식, 향후에는 이렇게 뭐 저희가 식당에 와서 이렇게 뭐 사첩반상 이렇게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간편식을 해서 이거 공급 체계를 마련하면 지속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이제 세부 사업이랑 비슷한데요.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 권역을 중심으로 한 먹거리 취약계층 사업이다 보니 일단 우리가 이제 중곡동에 있는 취약계층 그 영양 불균형을 일단 해소해보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우리가 지금 중곡동에 있는 우리 다 지역이니까 이 지역 기반으로 해서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해보자. 그래서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속 가능한 돌봄 모델을 개발해보자라는 게 이제 주요 내용이었고요. 사업 내용은 이게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다정밥상 사업에 이게 세부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자 발굴하고 식단 개발, 그분들에게 맞는 식단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고, 그분들이 이 식사 말고 뭐 주말이나 이럴 때는 혼자 드시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코칭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모니터링 피드백을 주고, 그다음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게 이제 체화하고 내면화될 수 있도록 이제 운영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건강돌봄 중심의 체계를 마련하자라는 게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을 하려면 참여자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저희가 막 중곡동 다니면서 이건 사업 참여해보세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정 정도는 관리가 좀 되고 있고, 이를테면 사례 관리자가 있고, 저희가 좀 아무래도 사업이니까 인풋 대비 아웃컴이나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 이래서 저희 그 네트워크에 있는 기관들에서 이렇게 1차 년도에는 74명, 2차 년도에는 65명 이렇게 발굴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중에 저희가 사업 목표는 총 60명이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푸른 돌봄센터에서 혼자 사는 독거 어르신 추천을 해주셨고, 더불어내과에서 만성질환 프로그램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잘 식사나 이런 것 때문에 잘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그분들 추천을 이렇게 받았고요. 그리고 중국복지관에서 모금회랑 같이 고독사 위험군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이 공모사업 진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모사업은 예산이 또 끊기면 직소 가능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 사업에 같이 포함해서 같이 운영하면 좋겠다라는 거에서 1차 년도에 이렇게 했고, 1차 년도를 하다 보니 저희가 앞에 그 건강 모니터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모바일 기반으로 하는 건데, 이게 잘 모바일 기반으로 데이터가 잘 모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코칭하기도 어렵고, 데이터가 이제 모수가 안 되니까 데이터 분석도 좀 어렵고, 그래서 2차 년도에는 대상자 발굴을 조금 엄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조작이나 아니면은 스마트 시계에 대해서 접근이 좀 그나마 나으신 분들을 좀 엄격하게 저희가 좀 해봐서 1차 년도보다는 발굴 인원이 더 적을 수는 있지만, 오히려
체중으로 유지되고 있는 분들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엄격한 기준을 하는 게 맞나 싶었는데 저희가 성과를 내려다 보니 어쩔 수 없었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또 는 그 중장년층 사업단에 참여하고 계신 참여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식사가 또 되게 미흡하다라는 게 있어서 처음에는 이런 중심으로 하다가 좀 확장해서 중장년층으로 좀 확대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나 사례관리자들은 무리 이용자에 대해서는 좀 주관적이에요. 웬만하면 지역 자원을 막 연계해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거는 좀 주관적인 평가인 거고, 그러면 대상자를 발굴해서 정말 이분이 영양적으로 취약한가 아닌가를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선정 도구로 해가 저희가 영양사정하고 건강사정을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 영양사정을 통해서는 그분이 평상시에 식사를 어떤 식사를 주로 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건강사정은 기본적이죠. 체중, 그 다음에 이제 BMI, 그리고 이제 영양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를 보는 게 의료 쪽에서는 알부민, 헤모글로빈,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통해서 추천된 어르신들, 그러니까 참여자분들을 저희가 최종 60명으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였느냐라고 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사정하고 건강사정을 통해서 나온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식사 코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 주에 식사는 단백질이 너무 부족합니다. 아니면 물을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양 코칭을 이제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아까 대상자를 추천해 주신 밀푸른 돌봄센터나 복지관이나 더불어내과의 이제 사례관리기관에 이 내용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올린 식사 사진이나 이런 걸로 이제 공유를 해서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래서 상호 피드백을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한테 아까 여기서 나온 이걸 기반으로 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 염도가 좀 낮다든지 당도가 좀 낮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영양 맞춤별로 저희가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계속 식사 모니터링과 영양 코칭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이게 낯설어서 근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2000년도가 지나가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시는 참여자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거는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그러니까 내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건 나도 알았는데 뭔가 병원은 가지 않았어. 그런데 이 건강사정을 통해서 만성질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더불어내과에서 의료적 개입을 저희가 이제 사례관리기관이랑 같이 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식단이 개발이 되었느냐. 그래서 이제 맞춤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를 다 이제 반영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음식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이용자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신장 질환이나 되게 특수한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대상자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배제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맞춤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되게 촘촘하게 접근할 수는 없어서, 그래서 아까 건강사정하고 영양사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계절 식재료도 활용하고, 그리고 좀 그래도 다양하게, 단가는 물론 정해져 있지만 그 단가 안에서 좀 다양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양사가 레시피를 짜지만 식단을 짜지만 결국은 조리는 따뜻한 밥상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조리사가 좀 조리하기 쉬운 레시피를 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좀 당도가 낮고 염도가 낮고 단백이 좀 높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려면 조리사님이 일단 조리가 쉽고 빨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둬서 지금 여기 보면 더불어내과의 원장님하고 복지유니온의 김현정 박사님하고 자문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1차 년도에 이 3가지 유형을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1차 년도 사업이 끝나고 나서 결국은 저염과 고단백은 저당은 왜냐하면 당뇨식은 이공과는 좀
분리되어야 된다고 해서 왜냐하면 이거 지금 비교적 쉬운 레시피를 개발하다 이런 관점에서 뭐 생각도 좀 해봤는데 저당식은 별도로 가고 저염과 고당식은 그냥 저희가 통합해보자. 어차피 우리는 저염식이 기반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2차 년도에는 저당식하고 저염 고단백식으로 해서 그냥 모두 다 염도는 낮고 단백은 높게 이렇게 지금 2차 년도는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공된 게 저당식이 26분이고 저염 고단백식이 39분이세요. 그래서 처음에 저당식이 좀 맛이 없다는 얘기가 들렸었고 또 염도가 낮으니까 싱겁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식사라는 거는 결국은 되게 주관적인 평가라서 저희가 모든 거를 다 수용할 수는 없는 한계점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맛있었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제공했는데요. 저희가 여기 보면은 제공 인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명이고 저 총 일주일에 3번 월수금 나가거든요. 그래서 배송 또는 배송을 하거나 아니면 식사 직접 식당을 가셔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건강식이라고 하지만 맛있게 제공하고 싶어서 영양사가 검식을 월 1회에서 이상 하고요. 그 다음에 조리법, 영양사가 직접 따뜻한 밥상에 가서 조리법 교육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만독도 조사는 계속 유선으로 하고 수시로 해서 저희가 이걸 이제 반영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식재료도 저희가 단가 안에서 되게 신선한 거를 많이 했고, 조리 과정 저희가 이렇게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이제 아무튼 신체적으로 좀 취약하신 분들이나 물리적으로 멀리 계신 분들은 배달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되도록이면 이 시간이면 배달이 왔겠구나라는 그렇게 좀 정시 배달료 하려고 했었고, 안전하게 배송하려고. 왜냐면 아무래도 배송하다 보면 음식이 막 섞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저희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고, 모니터링해서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면 밥이 너무 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웬만하면 하려고 했고, 저희가 관광관리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60명 중에 일부를 약간 소규모로 운영을 한 거예요. 아까 계속 이제 지속 가능성을 하려면 이게 이제 습관화가 돼야 되고 내 자신의 건강을 잘 알아야 돼서 저희가 매주 수요일 날 2시부터 4시까지 해서 2시간 모여서 저희 그 공익공간 나눔에 모여서 하거나 아니면 요리교실은 1인 가구 지원센터 가서 하고, 박인숙 간호사님하고 이제 황수진 건강리더님이 주로 해주셨고, 주민연대 제가 이름을 빼먹었는데 서일웅 활동가님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주 이제 꼭지는 와서 식사하고 나서 본인이 셀프로 혈압당, 혈압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혼자서 하긴 힘든 거, 코어 운동이나 뭐 전신 스트레칭 말고 치매 이런 교육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나는 어떤 식사를 했는지 서로 상호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라면을 너무 많이 먹었네요. 이 라면을 좀 줄여보시는 게 어때요? 그러면서 이 강사님의 피드백도 있지만 서로 참여자들끼리 피드백을 서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요리를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혼자서 해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식재료도 많이 안 들어가는 식재료도 많아야 한 3개? 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메뉴를 정하고 레시피를 공부한 다음에 1인 가구 지원센터에 가서 직접 요리해서 같이 나눠 먹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저희가 계속 참여자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게 그렇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드랍되지 않도록 계속 참여자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한 번 만나니까 그동안 집에서 어떤 운동을 했는지 저희가 서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도 주고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모바일 어플 활용해서 건강 모니터링을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스마트 시계하고 스마트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시계와 스마트폰에 거부감이나 아니면 조작에 어려움이 없는 분들을 저희가 선발을 했고요. 그래서 스마트 시계를 이제 차고 있으면 생체 리듬 데이터가 수집이 되거든요. 그 수집은 따로따로 해서 뭐 걸음수나 이런 거 아니면 뭐 혈압? 심장 박동수 이런 거 저희가 수집을 하고, 스마트폰에서는 식사 사진을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는 단백질을 너무 안 드셨다, 라면을 너무 많이 드셨다, 이런 이제 피드백을 이제 계속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헬스브리지에서 제공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식사, 수면, 물 이런 거를 이제 각각
여기서 수집이 돼서 여기에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피드백을 주고 코칭을 이제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결국은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아까 모여서 그러니까 뭐 혈당 같은 거는 뭐 못하지만 지금 이런 분들을 계속 꾸준히 사용해서 결국은 질병을 예방하는데 저희가, 왜냐면 거기 지금 이 헬스브릿지에 이 담당하시는 분이 간호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간호사님이 실시간 기반으로 해서 이분들한테 이제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참여자분들한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를테면 갑자기 한 일주일 정도 걸음수가 너무 현저하게 줄었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헬스브릿지의 간호사님이 연락을 해서 이분이 너무 걸음수가 갑자기 현저하게 줄었다 이러면은 저희 사례관리기관이 방문한다든지 저희 이제 여기 헬스브릿지에 있는 간호사가 직접 연락해서 이걸 이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접근성과 편리성이라고 하긴 했는데 스마트폰으로 쉽게 이용이 가능하고 아무 장소 제약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고령층이나 여기 여러 가지 상황이 취약하신 분들은 이게 접근성과 편리성이 좀 상충되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아직도 좀 가야 할 길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를 잘 축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시기를 차고 있는 거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이제 계속 이런 수면 패턴을 하려면 잘 때도 이거를 차고 자야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함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결국은 맞춤형 건강관리를 하려면 이제 그 정도를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도움 체계를 이제 구축을 하는데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뭐 통합절병 관련해서 논의도 하고 다정밥상 현안 얘기도 하는데 앞에서 송윤주 박사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결국은 이거를 이 지속 가능성을 하려면 이런 전담 부서 및 전담 인력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좀 힘들고, 그래서 결국은 이분들을 만약에 인력 구성한다고 하면 관련 예산이 또 확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저희가 문제의식을 느꼈고, 그 다음에 이 표준 선별기구를 활용해서 영양주민 발굴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되게 잘했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독거노인이나 만성질환자 중심으로 아무튼 질병이나 취약하신 분들을 저희가 발굴한 거,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그 다음에 이제 생활조회사 분들하고 이게 다 이 정보를 다 공유하면서 환류하면서 그분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정말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같이 하고 있고요. 맞춤형 식사 지원은 이제 개인별 영양 상담하고 영양식단 교육을 해요, 헬스브릿지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분들이 체화하고 내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하는 거고, 더불어내과랑 협업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만성질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몰랐는데 이번 건강사정을 통해서 알게 됐다.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하고 영양 병행하고 있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모여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해요. 그분 대상자분, 왜냐하면 그 사례관리기관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주에 정기적으로 사례 회의를 하잖아요. 그 사례 회의 안에서 정기적으로 참여자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서 그분들한테 또 피드백을 주고, 결국은 이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건데 저희가 2023년에 이걸 시작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또 한 2년, 3년 지났다고 시계나 이런 게 또 다 신식으로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그런 좀 어려움이 있긴 하는데, 그래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이게 결국은 비대면으로 우리가 피드백을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비대면이 우리 같이 젊은 사람한테는 좀 용이하고 접근이 쉬울 수 있으나 고령이나 또 고독사 예방군이나 이런 분들은 비대면이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좀 같이 가고 있다. 그래서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어플로 계속 저희가 푸시도 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접근이 쉬운 그분들이 저희가 빠져도 계속 교육 자료나 뭐 그리고 옆에서 지원하는 지원자들이 계속 이제 동료나 이런 격려가 필요하고, 결국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코칭이나 이런 걸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게 이 스마트 기기의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걸음수가 좀 그렇다든지 심박수가 갑자기 뭐 너무 낮거나 뭐 이럴 때 저희가 조기에 바로 발견해서 즉각적으로 지금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이 로컬 푸드는 결국은 우리가 지역 내에서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수도권이잖아요. 그럼 어디까지를 로컬로 봐야 되느냐 저 내부적으로도 분분했었는데 그래서 이거 결국은 이제 3차년도 사업이 끝났을 때는 이 로컬 푸드를 저희가 직접 공급해서 건강한 식재료를 좀 하고 공급해보자 그걸로 해보자라는 게 이제 성과 및 과제이고요.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저희가 사회적 경제조직끼리의 협업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 단위 통합돌봄 협동화 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결국은 이것도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 수익 모델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에 간편식 제가 얘기했었는데 그런 간편식도 저희가 좀 개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박용수 이사장님이 발표해 주시겠지만 결국은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이런 제도적인 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희가 건강 리더를 저희가 이제 빠지게 되면 결국은 이제 자원 활동으로 해주실 수 있는 그 중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는 걸 저희가 이번에 인식을 하게 돼서 건강 리더를 3차년도에는 저희가 양성해서 이분들을 이제 자원 활동 하실 수 있게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15분 알람 맞춰놓고 하는데 아직 안 그래서 이제 결론 및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발굴 도구 아까 했었잖아요. 영양사정과 건강사정 거기에 이제 확대해가지고 중곡동 이외에 구이동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맞춤형 식단을 도 이제 조금 더 촘촘하게 하고 그리고 건강관리 프로그램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10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5명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매주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그런 거 효과를 더 강조하고 이렇게 지금 더 독려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협력해서 지금 컨소시엄 기관 포함해서 그냥 협력기관 9기관이 다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협력 모델의 중요성이 너무 필요하다라는 걸 저희가 재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렇게 모바일이나 AI 기반이나 뭐 IoT나 이런 쪽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이제 계속 강조하고 교육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회의 내에서 계속 나왔던 건데 중고권역을 경험으로 삼아서 광진구를 확산하고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가 책정이 돼서 좀 확장해야 되겠다. 그렇게 저희가 결론 및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